자, 그럼 이제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 효과를 방금 봤는데 여기서 제가 또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폐쇄 경제를 할 때는 그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구축 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금리가 상승해서 투자가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 지출이 늘는 만큼 사실은 정부 지출이 늘는 만큼 투자가 감소해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GDP가 늘지만 실제로 이제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개발 경제에서는 이 구축 효과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정부 지출로 인해서 이제 민간 투자 줄어든 부분이 있고 여기에 베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본 유입에 의해서 환율이 하락하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또 악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축 효과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효과가 크면 클수록 이제 재정정책 효과는 작아지는 거죠. 자, 다음으로 통화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이제 통화량이 늘었을 때 산출량 Y가 얼마나 늘는지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형식을 M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균형식이 어디 있나요? 균형식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있고, M이 여기 있네, 그죠? 근데 M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하나 마이너스 더 있습니다. 결국은 플러스죠. 그래서 y-을 m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얘 곱하기 얘 나누기 이쪽에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풀로 한번 써준 게 이거고요. 이겁니다. 나누기 한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1승으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보시면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뮤가 분모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뮤가 커지면 재정정책 효과는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뮤가 여기 분모에도 있고 똑같이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습니다. 또 베타도 보시면 베타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구축 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뮤가 굉장히 크고 또 베타가 크다 하더라도 그 통화정책 효과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통화정책, 개방 경제에서는 통화정책이 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구축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죠.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M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리 균형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화량 M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이 Y 안에도 통화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해 주려면 얘도 미분해 주지만 얘도 M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값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M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또 Y를 M에 대해서 미분한 거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는 부호가 음수고 여기는 부호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이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식을 전개해 보면 불분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미분한 거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미 써놨습니다. 얘를 좀 번거롭지만 실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냥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냥 식을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다. 1 나누기 람다는 늘 그대로 있는 거고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얘를 집어넣은 다음에 또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분모에 있는 놈을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모인데 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1 빼기 C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더하기 C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1 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해주고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넣어준 겁니다. 여기에 넣어준 겁니다. 넣어줬고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얘랑 날라가네. 그죠?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남는 거는 여기에 C 빼기 1만 남네. 그죠? C 빼기 1 나누기 1-C에 이 텀이 양수인 텀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다시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 얘랑 얘는 둘 다 양수잖아요. 그리고 얘도 양수죠. 람다도 양수죠. 결과적으로 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늘었을 때 금리는 줄어드는 거죠. 그죠? 왜냐면 C-1이니까, 죄송합니다. C-1은 음수잖아요. 그죠? 얘는 음수. 그러니까 얘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면 금리는 무조건적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크냐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파라메타가 얼마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뮤입니다. 자본 이동이 얼마나 플렉서블하냐, 완전하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그래서 뮤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뮤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본 이동은 강한 걸로. 그래서 뮤가 크면 전반적으로는 이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음수이긴 하지만 값이 굉장히, 절대값이 굉장히 작은 음수예요. 그죠? 만약 극단적으로 이제 뮤가 무한대로 가버린다.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거 나누기, 어떤 숫자 나누기 1 플러스 무한대니까 이 전체는 뭐가 돼버리겠습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 전체는 0으로 가버리겠죠? 0이 돼버리면 사실은 통화량이 늘었을 때 금리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죠? 대신에 만약에 뮤가 무한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큰 값이라 한다 그러면 그냥 뮤가 통화량이 늘었을 때 금리가 조금만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금리가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조금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통화량이 늘었을 때 금리를 줄이고 싶어도 마음대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 금리가 있기 때문에 차익거래가 발생해서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줄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무조건적으로 많이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물가는 당연히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그죠? 왜냐하면 y-이 이제 m의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는 거고, 그죠? 또 이건 뭐죠? 이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보죠. 환율은 아까 이제 P 안에도 이제 M이 있고, Y 안에도 M이 있고, R 안에도 M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양수고, 얘는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통화량이 금리에 미친 영향은 음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이너스가 있네요. 결과적으로 얘도 양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가 무조건적으로 양수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면 환율이 상승한다 되겠죠. 직관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달러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환율이란 곧 달러의 가격입니다. 그죠? 정의가. 그러니까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통화정책 효과를 보면, 통화정책을 하게 되면 구축 효과 없이 그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신 금리는 이제 하락하는 거고요.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대한 구축 효과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통화가 느리면 당연히 이제 원화의 공급이 늘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가 되겠습니다.